異世界転生って知ってるか？どんな因果で選ばれたのかそこんとこはよくわかんねえけど 이번 이 세계에 떨어진 주인공은 놀랍게도 신의 착오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생을 담당하는 여신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고 하지만 でもその女神の記憶も俺はこれから失うんだ 엄청난 능력을 받는 대신 전생의 기억을 전부 지불했다고 하죠. 그렇게 주인공은 頼むぜケルビン 켈빈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재시작합니다. 전생의 모든 기억을 잃어 거의 새 사람으로 태어난 켈빈은 이곳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던 그때 이곳이 이 세계라고 알려주는 친절한 창이 등장하였고 켈빈은 스타트 버튼을 누름으로써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あなた様は厳正なる抽選の結果異世界への転生権を獲得しました 기억을 모두 잃었다는 정보와 함께 이 세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창은 또 친절하게 켈빈에게 스테이터스 화면을 보여주었죠. 그 화면에는 평범한 스탯들과 召喚師 전생에 자신이 골랐던 소환사라는 직업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켈빈은 모험가 등록을 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마을로 향하게 되죠. 마을로 향하던 켈빈은 메뉴창에 존재를 물어보았고 初めてですよ転生を司る神である私に配下になれとおっしゃった方は 그녀의 존재는 다름 아닌 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건 실제 대화가 아닌 머릿속에서 대화를 나눈 거라고 하죠. 전생에 그는 신의 착오로 죽었음에도 체념하였으며 근데 또 메르피나라는 신에게 한눈에 반해 君に惚れた一緒に来てくれとうとう小1時間口説いてくださいました 자신도 모르는 흑역사를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생에 자신은 개쩌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スキルポイントが足りないから記憶を対価に増やしてくれとおっしゃっていましたね 스킬 포인트 때문이라는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죠. 내용만 들어보면 메르피나라는 여신은 진짜 뒤지게 이쁜가 본데 もう契約してるってことはメルフィーナを召喚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今は不可能です 근데도 지금은 유비라서 소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켈빈은 모험자 길드에 도착하게 되었고 冒険者の登録をしたいのですが 곧장 모험가 등록을 하게 된 켈빈은 あなた様ちょっとお待ちください職業は召喚師と書くおつもりですかえなんかまずかったりするのか？ 나라에 딱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로 희귀하면서 쉽사기인 소환사이기 때문에 소환사인 걸 알려지면 이곳저곳에서 러브콜을 받는 귀찮은 삶이 될 것이라 하죠. 그래서 대충 녹마도사라고 둘러대곤 얼마 지나지 않아 F등급의 등록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급은 10회 연속으로 1회에 성공하면 올릴 수 있다고 하며 자신의 등급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의 의뢰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C급 승격부터는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유비 모험가가 된 켈빈은 이 눈날개 의뢰를 추천받게 되었고 ブルースライム3匹の討伐薬草の採取飼い猫の捜索特殊依頼 이 중에서 소환몹으로 만들기 위해 슬라임 토벌을 선택하죠. 그 후에 토벌을 위해 무기까지 구입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블루 슬라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켈빈은 전생할 때 얻었던 감정안을 이용해 슬라임의 정보를 읽을 수 있었고 あなた様の鑑定眼は S 級生物であれば100レベル上の相手までアイテムは S 級まで鑑定可能です 생각 이상으로 개쩌는 능력이었죠. 그리고 아까 여신의 정보를 읽을 수 없었던 이유는 여신이 켈빈보다 졸라 레벨이 높았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소환수로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동의를 얻거나 倒さない程度に攻撃して弱めるといいでしょうそこで契約を発動させればあちらから同意してきます 살려달라고 빌 때까지 개패면 된다고 하죠. 그렇게 켈빈은 슬라임을 급습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당해주지 않는 슬라임이었고 그렇게 슬라임에게 뒤지게 쳐맞던 켈빈은 진정하고 전투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まだだ 그렇게 슬라임에게 타격을 입힌 켈빈은 첫 소환수로서 슬라임을 획득하죠. よし今日からお前の名前はクロトだこれからよろしく頼む 그렇게 클로토라는 이름을 받은 슬라임은 기쁜 감정을 켈빈과 공유합니다. 불과 30초 전에 자신을 개패했던 사람과 말이죠. 이게 진짜 공감 설득 이해인가? 아무튼 켈빈은 아까 계약한 슬라임을 소환하고 나서 いよいよ討伐依頼だな 이제는 동족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죠. 근데 또 슬라임들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구조라 괜찮다고 하는 클로토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본격적으로 슬라임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클로토 또한 슬라임을 잡아내며 그들은 첫 임무인 슬라임 토벌에 성공하죠. 그리고 클로토는 계약한 소환수이기 때문에 모든 스탯이 100씩 증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건 켈빈이 이 세계 유일한 S급 소환술 마법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렇게 토벌에 성공한 그 둘은 마을로 복귀합니다. 마을로 복귀한 켈빈은 숙소로 돌아가던 도중 見てくださいエルフですおおめっ
対に里から出ない希少種ではありませんか。 노예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엘프와 눈을 마주친 켈빈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뿐이었죠. 그렇게 숙소에 도착한 켈빈은 인성 좋아 보이는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저녁 식사 전에 잠시 방에서 쉬도록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성장해서 욕실 딸린 내 집 마련을 성공하겠다 다짐하며 의뢰를 계속 이어나갔죠. 그 후로 켈빈은 클로터와 함께 이런저런 몬스터를 사냥하며 스킬 포인트 2배와 성장률 2배라는 메이플 버님 뺨치는 스킬을 가졌기 때문에 스킬 포인트를 무려 100포인트까지 모으게 되었고 켈빈은 수많은 스킬 중 자신이 소환사라는 것과 전생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은폐 D급이라는 스킬을 획득합니다. 그와 동시에 수많은 성과로 그는 E급 모험가까지 승급했다고 하며 심지어 이것을 파티가 아닌 솔로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더욱 대단한 성과라고 하네요. パーティーなんて組んだ日には召喚師だと即バレだ。 이미 소환사인 그에게 소문날 파티보단 클로터 한 마리가 더 강력하니까요. 아무튼 눈에 띄고 싶지 않다고 했던 켈빈이지만 이미 그의 성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켈빈을 누구보다 깊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D級なら国霊騎士の討伐なんてどうだい？ 그 사람은 카셀이라고 하는 사내였죠. 카셀은 D급 모험자일 뿐만 아니라 よく言うぜ。本当は B 級の実力があるくせによ。 이 마을에서 가장 강할 뿐더러 유비를 교묘하게 이용해 유비 절단기로도 유명한 사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새끼 대사 하나하나가 참 재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카셀이 제안한 흑룡 기사는 켈빈이 받을 수 있는 D급 중에서도 가장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었고 카셀의 스태미너와 살인기라는 칭호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한 켈빈은 それでは一つ勝負をしませんか。 오히려 누가 먼저 흑룡 기사를 토벌하는지 카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죠. 어차피 카셀은 켈빈이 흑룡 기사와 싸우고 있을 때나 싸운 후 빈틈을 노려 켈빈을 노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함정에 빠져 역으로 잡아내겠다는 켈빈의 계략입니다. これは指導ってやつっすね。俺はいつも通りやるだけだ。せいぜい楽しませてくれよ新人くん。 이 표정 어디선가 아니 아무튼 그날 저녁 양아치 새끼들은 흑룡 기사의 아지트로 향하게 되었고 이미 잡몹들은 모두 쓰러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물론 이 잡몹들은 그들보다 먼저 도착한 켈빈이 모두 처리한 것이며 이 문 너머에 흑룡기사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양아치 새끼들은 설마 쫄아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지만 先輩方の狙いは俺でしょ。今ここで相手になりますよ。 그가 잡몹을 미리 처리한 이유는 어떤 방해도 없이 양아치들을 참교육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켈빈의 정체를 유비로 가장한 현상근 사냥꾼이라 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켈빈은 이들이 현상 수배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명분까지 확실해진 지금 ビビってばかりのそこのデカブツ早くかかってこいや。 그들의 싸움이 시작되죠. 그렇게 이 퉁퉁이와 싸우게 된 켈빈은 미리 스킬로 만들어 두었던 늪으로 그를 농락하였고 悪いがあっしはお先に失礼しやすよ。 진짜 쫄보인 비실이는 그 사이에 빤스런을 합니다. 그렇게 도망치던 비실이는 クロトがブルースライムから進化したスライムクラトニア。 이미 졸라 강해져버린 클로토로 인해 이곳으로 다시 오게 되었죠. 비실이는 그들을 클로토 일격으로 넉다운되었고 늪에서 탈출한 퉁퉁이도 클로토에게 제거되며 카셀과 켈빈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強すぎる。 이 녀석은 카셀이 아니라 노진구였나 봅니다. 아무튼 양아치 쉐기들도 처리하였으니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흑룡기사를 사냥할 차례죠. 그렇게 흑룡기사를 마주한 켈빈은 俺は召喚師のケルビン。お前と契約したい。 그의 함락을 시작합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근데 이 치열한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기사는 생각보다 잡담을 좋아하는 아저씨였고 飴食うか。 네 먹을래. 아무튼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사실 최근에 마무리되었으며 과거에는 이 성의 왕을 모시던 최고의 기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왕은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될 켈빈의 실력을 확인하기로 하죠. 그렇게 3D로 이루어진 이 전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꽤나 퀄리티가 높았고 이 둘은 치열한 싸움 끝에 この国のアルカールの敵討ちをするのがわしが見れる。 과거 이 나라의 어느 한 사내가 유행시킨 한 역병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던 기억이 떠오른 기사는 각성하게 되었고 물론 그럼에도 우리 개짱짱 켈빈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国霊騎士の鎧の一部と確認しました依頼達成です 그를 토벌함과 동시에 양아치들을 구속 本当にケルビンさんには驚かされるばかりです 눈나이 미소를 받게 되었죠. ひょっとして王の側室候補かの。 물론 토벌한 척한 계약 성공이지만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계단을 넘어가려던 순간 いやー今日はいい天気だね。 길드장을 만나게 된 켈빈입니다. 켈빈은 길드장과 친근한 대화를 나누며 싱글벙글 행복 길드 생활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君ひょっとして異世界人なのかな。 길드장은 순식간에 켈빈의 정체를 알아차려버렸죠. 길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켈빈이 은폐 B급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감정한 A급을 가지고 있었고 행복한 이세계 라이프가 무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길드장은 켈빈이 이세계인뿐만 아니라 君は召喚師だね。
소환사라는 것까지 알아내게 되었고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한 케빈에게 その秘密を共有できる友を増やすことじゃ 흑룡기사가 훈수를 두게 되면서 케빈의 길드장을 적으로 만들지 않기로 하죠. 그렇게 케빈은 카셀, 그러니까 노진구를 언급하며 왜 범죄자인 걸 알면서도 잡지 않았냐고 하지만 카셀은 귀족인데다가 이제 슬슬 잡을 명분이 생겨 움직이려 하자 그 사이에 케빈이 잡아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끝낸 그들은 そろそろ本題に入りましょうよ 대화의 본론을 시작하죠. 길드장 또한 케빈과 똑같이 서로를 적이 아닌 아군으로 두고 싶어 했으며 私は以前にも異世界人と会ったことがあってね 이 세계인이 케빈뿐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 세계인은 다른 나라의 무녀의 영웅 소환술로 넘어오게 된 인물이며 이 세계인을 소환한 이유는 その巫女が言うには魔王の復活が近い 마왕의 재탄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길드장은 케빈과 적대 관계가 아닌 아군의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드장의 특령으로 케빈의 능력을 인정하여 등급을 올려줌으로써 케빈이 대부분의 의뢰를 맡을 수 있게 해주었죠. 協力してくれるのであれば何よりまず自由を約束しよう 물론 케빈에게 거절한다는 선택지는 이미 없는 상태이지만요.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비급 모험가가 되어 숙소로 돌아온 케빈은 자신을 무진장 반겨주는 아주머니를 맞이하게 되었고 아주머니에게 점심을 받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おうよさっきのご婦人もまさか 이쯤 되면 그 흑룡기사는 그 사이트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케빈은 점심을 먹으며 여신에게 아까 그 이세계인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고 여신은 대충 우녀가 소한 의식을 하여 알잘딱 이쁜 이세계인을 선사했다고 하죠. 그렇게 마왕의 이야기로 이세계에 흥미가 생긴 케빈은 黒田預けておいた報奨金出してくれるか 돈을 챙기고 어디론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케빈은 아주머니에게 저녁 2인분을 부탁한 채 밖으로 나가게 되죠. 케빈이 밖으로 나온 이유는 奴隷だ女の奴隷を買いに行くぞ 이 새끼 기억원이로서도 전생에서 봤던 그 사이트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아무튼 케빈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자 노예를 사는 것이 아닌 노예를 훈련시켜 자신의 파티로 넣기 위해서라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섬긴 적 없고 스킬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光栄で支援攻撃ができるようになりそうな奴隷 순백의 노예를 사기로 하죠. 그렇게 노예상을 찾았을 때 이미 다른 손님이 온몸에 불꽃을 두른 채 바닥을 뒹굴고 나서 호다닥 도망치게 되었고 先日仕入れたハーフエルフなんですが強力な呪い虫で触れたものを燃やしてしまうんですよ 예전에 봤던 노예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죠. 심지어 이 노예가 순백의 노예였기 때문에 케빈은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저주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을 여신에게 물어보게 되었고 여신이 A급 정화 스킬이 필요하다고 말해주었기에 케빈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었을 때 케빈은 다시 그 노예상을 찾게 되었고 あの子を売ってもらえるか 그 엘프 소녀를 구매하게 되죠. 그렇게 엘프 소녀는 今日からこの旦那がお前のご主人様だ 케빈에 의해 자유를 되찾습니다. 그렇게 엘피르라고 하는 엘프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팔아 노예가 되었다고 하며 부모의 얼굴도 모른다고 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케빈은 俺を信じて 그녀의 저주를 풀어버립니다. 사실 케빈이 잠시 자리를 떠났던 이유는 정화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였고 자신의 악연과도 같은 저주를 풀어준 케빈에게 私のご主人様 조교가 끝난 아니 복종을 맹세한 엘필이죠. 그렇게 케빈은 특수의 아주머니에게 옷을 좀 달라고 했고 なんだかわからないけどケルちゃんこの子のことは任しときな 그대로 엘피르를 가져간 아주머니는 ご主人様どうでしょうか 이 아주머니도 그 사이트 경험 아무튼 그렇게 엘피르와 맛있는 식사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환사라는 것 그리고 여신에 대한 것 등등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엘피르의 버닝 이벤트를 위해 자신과 똑같은 스킬 포인트 2배와 성장률 2배를 가르치게 되었죠. 그렇게 밤이 되었으나 空きがないらしいのだ 이 개자식은 정말 뒤지게 버럽게도 여자와 한 침대를 쓰게 되었고 덕분에 잠을 편히 잘 수 없었다고 하며 지금까지 흑의 소환사였습니다. 자, 장르 이세계 전생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흑의 소환사는 사테 라이트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이번 분기 신작이며 흔한 먼치킨 이세계 전생과는 아주 살짝 다른 느낌의 작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뒤지게 강한 것이 아닌 폭풍 성장으로 먼치킨이 된 것뿐만 아니라 2화에 등장한 전투력 측정기도 사실상 전투력 측정기가 아닌 하나의 스토리로 녹아 넣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흑룡기사와의 전투를 3D로 만들었음에도 캐릭터 생긴 꼬라지 빼고 꽤나 잘 만든 게 또 신기했습니다. 3화까지 리뷰한 내용에서는 3화 만에 여키가 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히로인의 역할을 채워나갈 것 같으며 생각보다 괜찮았던 이 세계물인 흑의 소환사를 추천해드리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오늘 꼭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